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30일 방송할 주제는 레이어2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필수적이지만은 이더리움 경제 모델에 해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레이어2 솔루션은 본점이 있고요. 이더리움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레이어2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2가 발전해서 많은 거래들이 이 레이어2에서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레이어1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감소되겠죠. 이 레이어2 거래가 많아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1을 운영하는 검증자 노드, 분산 노드요. 이들에게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레이어2가 처음에는 이제 지점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이제 자기가 기술이 축적되고 거래가 많아지면은 얘들이 레이어1으로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과 본점 지점 관계에 있다가 동등한 경쟁 관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조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1월 30일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자료를 찾고 하는 그 레딧 토론방에 이더리움 토론방에 들어가 봤더니 저와 생각이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하면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제가 방송하는 크립토 라우스가 나아갈 길과 그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글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 보면은 BTC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ETH는 3,300불에서 조금 지금 내려가 가지고 3,134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한 3,300 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한 4,000불 하네요. 지금 10만 4,000불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왜 그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좀 솔라나처럼 좀 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 복잡한 기술만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느냐. 혁신 이야기만 하느냐. 그런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글을 올렸어요. 왜 ETH가 BTC만큼, 비트코인만큼 도약하지 않느냐. 자기도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 이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혁신적으로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그래프인데, 이더리움은 그 EIP,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그래가지고 이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청색 요거 하나가 프로포잘 하나를 의미하는데 한 건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요. 2023년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더 머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병합인데요. 병합이 2022년 9월달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이게 이제 레이어 2를 아주 활성화시키는데 기폭제가 되었던 지점들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그 대단한 계기가 되었던 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2024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25년도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한 3월달 정도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혁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총 지금 공급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랑하고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서 원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래서 가치가 항상 그 가치가 하락할 염려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어떤지 봅시다. 이더리움은 이제 그 소각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물론 이 이더리움 그 검증자 노드요. 검증자 노드에게 이더리움을 보상금으로 저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상금으로 검증자 노드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유지가 되니까요. 그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번한다 그러는데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 검증자 노드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 발행과 소각이 이게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병합 때예요. 병합 때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게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1억 맞나요? 1억 2천 ETH가 공급이 됐고요. 1억 2천 현재 2025년 1월 현재 공급된 ETH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한 마이너스 0.1%
0.01%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죠.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공급 면에서도 이게 안정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기술 혁신이라는 게, 예, 세 가지 축요, 세 가지 축, 보안, 탈중앙화, 그 다음에 확장성요, 스케일러빌리티. 예, 이 세 가지 면에서 이더리움은 정상적인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나 뒤질 게 없어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멈춰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술을 아는 사람은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H는 여전히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다. 뭐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거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밈코인요, 똥코인이 극성을 부리고 트럼프 정부가 개입하고 리플 같은 그런 중앙화 회사가 개입해서 암호화폐 가격을 자꾸 이게 일반인들에게 권장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솔라나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ETH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요. 그렇게 보면은 ETH는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 없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장기 투자로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본다면은 10년 긴 시간이긴 하지만요. 10년을 본다면은 ETH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든 시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뭐 멜라니 코인이라든지 그런 민코인, 또 일론 머스크가 그 도치 같은 거 그런 거 띄우고, 솔라나가 그렇게 하고 리플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기술 혁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봤을 때는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사실은 힘든 시기. 자, 이걸 잘 견뎌내지 못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믿는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박, 사기, 정부의 그 높은 개입, 이런 상황에서도 ETH가 이런 약속을
나간다면은 예, 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국은 이제 제로섬 게임, 돈 넣고 돈 먹기 그런 어떤 투자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예, 이런 혁신과 미래를 보는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상처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비전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이더리움이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더 잡고 나가야지 그 혼돈 속으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원래 주제로 이제 돌아옵니다. 세 개의 축요. 기술로 봤을 때 세 개의 축이 첫째 보안. 예, 보안이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화. 분산화가 또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이게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보안과 분산화, 탈중앙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확장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댕컨 업그레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댕컨 업그레이드 2024년 3월에 시작했어요. 2024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댕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레이어 2 수요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2 수요가요. 많은 레이어 2 수요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본점이 있고 지점들을 많이 이게 설립을 할 수 있게 이 레이어 1을 이제 개선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 기술이 이제 블록 트랜잭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이어 2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이것을 그 거래를 어떤 일정 시간 단위로 거래를 묶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를 묶어 가지고 우리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뭐 했다라고 여기 검증을 요청하고 레이어 1에서 검증해 주는 겁니다. 검증.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블록 트랜잭션이라 그러는데요. 원래 트랜잭션은 그 레이어 1에서 보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 레이어 1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롤업 트랜잭션이라 그래서 레이어 2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거래는 거래입니다. 같은 거래인데 이것을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블록 거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덩컨 업그레이드에서는 이 블록, 그러니까 이 거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블록 거래, 여기서 올라오는 블록 거래들은 별도로 여기 이더리움에 별도로 어떤 그 공간,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 이더리움 거래들이 이렇게 이제 블록에 이렇게 태워진다면은 이 레이어 2에서 오는 이 블록 트랜잭션 이것들은
이 블롭이라는 블롭이라는 스토리지도 블롭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여러분들 블롭 트랜잭션하고 블롭하고 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 이 블록 안에 이게 전체가 이게 블록이고요. 블록. 블록. 이거 블록. 그래서 이것 블록 트랜잭션은 이 블록 메모리에 여기에 저장하는데 이 스토리지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 탱큰 업그레이드에서 그 프로포저를 내 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탱큰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블록 채택인데요. 블록 채택.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블록 트랜잭션은 여기가 레이어 2 체인이고요. 레이어 1이죠. 여기서 이제 그 블록 트랜잭션을 롤업 해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게시하는 이유가 지점에서 레이어 2에서 일어났던 거래들에 대해서 그 레이어 1이 저장 검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 2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고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확장 가능한 그렇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트랜잭션들이 이제 더 저렴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도 레이어 1에서 처리하는 트랜잭션들도 따라서 더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레이어 2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확장성이 증가하는 거죠. 전체 생태계의 확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봤더니 탱큰 업그레이드 이후에 블록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블록 트랜잭션 여기서 내려보내는 이 블록 트랜잭션 게시하는 거요. 이게 이제 이런 뭐 L2 체인들이 이게 막 많아지면서 이 블록 트랜잭션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년 L2 개념이 초기에 2019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머지가 2022년이니까요. 이미 그 전에 여기서 L2 개념은 그 전에 나온 거고요. 그때 대비 지금 현재 2025년 이 정도에서 봤더니 이 L2 트랜잭션, 블록 트랜잭션이 17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수수료도 낮아졌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제 발전하려면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은 기업들 뭐 게임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웹2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웹2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중앙화로 저장해 놓고 모든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중앙화. 근데 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웹3로 가야지만이 시장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2010년도에 원래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컨소시엄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시도하는 것들이 좀 실패했다 그래요.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탱큰 업그레이드 후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게 뭐냐니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고요.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는 블록체인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소니 게임 업체가 지금 했던 이 소니엄, 인데 지금 이 소니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블록체인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과물이 계속 올라오지는 않나 하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니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지금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와 분산화 이정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이렇게 계획된 대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 2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나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블록 트랜잭션이 급증합니다. 이렇게 오는 블록 트랜잭션들이 이것들이 급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개월 동안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지금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탱큰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난 뒤에니까 작년 이야기네요. 이 4개월 동안 수익 구조가 메인넷 여기 이더리움 이 메인넷이 10이고 여기서 90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때 이전에는 이 메인넷이 90이고 여기가 10이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엘론에서 운영하던 이 노드 운용자 이 사람들이 타격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입니다. 그 이제 우려 1, 우려 2 이렇게 해놨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토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 이제 레이어 1에 그 수요가 작아지면은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가스 수수료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수수료. 그래서 낮은 가스 수수료는 소각률, 원래 수수료는 이게 다 받아서 소각을 한단 말이죠. 소각. 그러면 이제 소각률이 감소되고요. 소각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 레이어 2 노드들에게 이더리움을 그 발행해 준다 그랬죠. 보상금으로 ETH를 발행해서 노드들에게 발행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ETH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인데
아까도 봤다시피 그 지금 머지와 그 지금 현재 공급 유통되는 ETH 양을 보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즉 2년에 비해서 현재 2025년 1월 현재 오히려 유통되는 ETH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한 0.01% 줄어들었지만은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검증자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에론에 참여하는 그 검증자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더리움의 보안 분산화에 잠재적 위험이 되겠다. 뭐 이런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 레이어 2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발전해가지고 자기들도 뭐 솔라나나 리플 같은 중앙화된 이게 이제 엘론으로 되고 싶지 않는 한 이게 이제 중앙화된 뜻은 뭐냐면은 이게 중앙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뜻입니다. 중앙화 요소를 다 중앙화라는 게 아니고요. 다 중앙화는 웹2고 웹2가 다 중앙화고요. 100% 중앙화인 거고 이거는 중앙화 요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솔라나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중앙화 요소를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 확장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안을 약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이더리움과 묶여 있는 것은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분리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위해서 이더리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거래 속도도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데 특정 사례에 대한 자체 운영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도이치뱅크다 그러면은 도이치뱅크의 어플리케이션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트레이드 오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아서 보안 그 다음에 탈중앙화 그 다음에 확장성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레이어2 입장에서는 보안은 이제 여기 의존하고요. 레이어1에 의존하고 탈중앙화 이거는 조금 적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약간 중앙화 요소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시퀀서입니다. L2의 시퀀서. 이게 이제 중앙화 요소가 있는 L2에서 중앙에서 작동되는 그 장치인데 이 탈중앙화를 약간 이제 트레이드 오프 희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L2 자체에서 그 확장성, 스피드 필요하면은 그 TPS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 이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솔라나만큼 높여도 되고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탈중앙화, 이걸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이드오프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사용 사례와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L2가 더 많은 앱, 뭐 지금 이게 뭐 L2가 그 유닛업 같은 것도 있고요. 디파이를 하는 유닛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ENS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거는 도메인, 지금 현재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와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은 L2들이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더리움에서 최종 결제되는 겁니다. 블록 트랜잭션으로요. 블록 이렇게. 이 보안은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더리움은 다른 L2 네트워크, 이런 L2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니까 ETH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경제 연료라는 거죠. 이 ETH가. 암호화폐 ETH가. 주축이 되는 경제 연료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전체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기본 결제 레이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 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웨어가 통해 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상상을 하면 그림이 이러니까 이게 리저널 그러는데요.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L2도요,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거고, L1도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거고, 어느 L2도 다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을 뿐이지 다 글로벌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기본 레이어로 해서 이걸 레이어로 해서 상호 운용성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생태계에서 같이 운용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더 저렴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대중적인 채택으로 이어집니다. 매스 어덥션. 매스 어덥션이 되면은 또 이게 이더리움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발행과 소각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토큰 이코노믹, 토큰 경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도박, 사기, 정부 개입 이런 걸로 지금 혼돈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비전과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이더리움의 그 기술 혁신과 그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거기에 이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도 조금이지만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